지난 2014년 3월 군입대를 앞둔 최 씨는 새벽 3시경 귀가했고 자신의 집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는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알루미늄 건조대로 수차례 내리쳤는데 그 결과 최 씨에게 맞은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과연 최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을까요? 오늘 헌법줄게 세법다오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헌법줄게 세법다오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용 변호사, 박남주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박남주 작가, 지금 네. 방금 전에 김하운 아나운서가 소개해준 도둑 뇌사 사건,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과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인데 네, 맞습니다. 시일이 좀 지나서 많은 분들이 좀 잊어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2심 판결문을 보면은 네. 최초 폭행과 추가 폭행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저도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최 씨는 외출을 했다가 새벽 3시경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네. 비어 있어야 할 2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다가 집에서 이제 이 훔치고 있는 도둑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얼버무리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얼굴과 온 몸을 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는데 네. 이게 최초 폭행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최초 폭행 후에 신고를 하려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이 도둑이 기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발로 머리를 수에 밟거나 그다음에 이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와 자신의 허리띠로 이 엎드린 이 도둑을 수차례 때렸는데 이게 추가 폭행입니다. 네. 자, 김기영 변호사, 법률 전문가로서 이 사건 대단히 논란이 심한데요. 예, 맞습니다. 우선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많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야 하고 그리고 네. 그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박 작가가 말한 것처럼 네. 도둑은 도망가려고 하였을 뿐 저항이나 공격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미 1차적인 폭행으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엄청난 폭력을 가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어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적 보복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될 수 없고요. 이제 제 개인적 견해로는 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심각한 폭행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노예를 때리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침해하면 그 타인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도 된다. 이런 것이 현대 문명국가의 정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당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무 네. 잔혹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법원도 그런 입장입니다. 예, 예. 다만 물론 이제 지금 김기영 변호사의 설명 또 박남주 작가도 이 폭행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설명해 줬습니다. 네. 최초에 새벽 3시에 갑자기 들어와서 비어 있어야 할 2층에 누군가 있는 것 네. 같아서 발견했는데 도둑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폭행. 이건 정당방위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예, 그 이후에 제압이 완전히 되었다고 본 상황에서 신고하러 내려왔는데 꿈틀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폭행을 할 때 이때는 김기용 변호사 상당히 좀 강한 표현을 썼어요. 예, 맞습니다. 노예란 표현도 쓰고 예. 제압된 사람에 대해서 사적인 보복 감정을 분출시키면서 마구 잔인한 폭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거의 처음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네. 사건 당시에는 어떻게 공개가 됐었냐면 제가 접한 사건의 성격도 그렇고 우선은 뭐가 깔려 있었냐면요. 그 장소가 평상시에 어머니와 누이가 예, 예. 계시던 곳이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해자가 됐죠. 이 청년이 다음 날 군대 입대할 상황이라서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새벽에 들어온 상태였다. 그럼 여기에 세 번째가 남성이 그 여성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폭행을 저질렀는데 결과적으로 사망했다.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 빨래 건조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정당방위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당시 우리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려졌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예. 게다가 또 하나는 그 전에 있었던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이 성폭행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도주하려고 가해자가
타고 온 차량을 운전해서 가려는데 아, 예, 맞습니다. 예, 그 예. 차량에 매달렸던 가해자가 떨어져 사망하니까 이것도 정당방위 아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러한 예. 판결들이 연이어지다 보니 아, 예. 우리나라는 뭐야. 정당방위는 인정받지 못하잖아. 이런 그렇게, 인식이 많았잖아요. 예, 인식이 많이 예. 있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저는 네. 정당방위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사건들은 사실 예. 언론에 보도되고 또 언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아하, 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신다면 네. 법원의 판단에 네. 굉장히 동조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언급될 때마다 함께 따라오는 말이 쌍방폭행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감탱이가 사람 될 기회를 줬는데도 놓쳐버렸어. 뭐 아이고 뭐 아이고 뭐 아이고. 아, 저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도봉동 아, 뭐예요? 인연이 겉다리 쌈 싸먹었나? 어디서 신고질이야? 뒤질라고 이씨. 네가 뭐 모범 시민이다 이거야? 어? 아이씨. 그럼 나는 모범 깡패요. 아, 이거리 이씨. 아. 깔어. 난 오늘 이 자식을 그냥 지나칠 순 없다. 도대체 경찰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저 드라마 저도 우리 가족하고 함께 즐겨봤던 드라마인데요. 네. 사실 대단히 통쾌했었거든요. 예, 정말 통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경민 여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기반한다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 잔인한 노예처럼 예, 그 강한 힘으로 뭐 이 사건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거는 이제 사적으로 보복을 준 거니까 아하. 사실 정당방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건 확실하고요. 예, 맞습니다. 박남주 작가는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전 뭐 먼저 때리긴 했는데 네. 그걸 때린 걸 막은 거를 넘어서서 공격 행위를 했고요. 또 이 엄청난 괴력으로 사람을 날려버려서 네. 이건 사회 윤리적 상당성을 굉장히 벗어난 너무 벗어난 이 공격 행위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통쾌한 거는 저도 통쾌한 건 동의합니다. 사실이고 네, 법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아니고 처벌받아야 하고 네. 네, 그런 좀 모순이 있네요. 자, 그러면 정당방위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견, 박남주 작가가 유튜브 댓글 통해서 좀 정리를 해왔다고요? 네, 그동안 이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정당방위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예. 역시나 제 예상대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을 것 함께 같아요. 보시겠습니다. 네. 예. 정당방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중세처럼 방패를 들고 다녀야 되는지, 정당방위 판결을 보면 죽어도 그냥 맞아라인 것 같아요. 방어 수준의 공격이라면 정당방위를 인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 대부분 쌍방폭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자식이 불합리한 폭력을 당할 상황이라면 뭐라도 들고 뛰어나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이상하다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잉방어와 정당방위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게 아닐까요? 자, 이 댓글 반응들 보면 네. 헷갈린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위, 그다음에 쌍방폭행. 네. 이 도대체 어떻게 칼로 무 자르듯이 잘 갈라지느냐, 모호하다 이런 반응이 많잖아요. 네, 이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일단 방어가 전제된 거고요. 네. 이 그 방어를 넘어선 공격이 있을 때는 이제 쌍방폭행이 되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최근 일어난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을 그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새벽에 여자친구와 같이 골목에 있던 한 남성을 이 남자친구를 지나가던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발로 걷어찹니다. 예.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뒤돌아봤더니 또 그 사람에게 주먹을 2차례 휘두르기까지 했죠. 어허, 예. 그래서 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신고를 하는 걸 알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여자친구가 도망가는 그 묻지마 폭행을 한 남성을 붙잡았는데 네. 이 남성이 그 여자친구도 때려서 이제 고막이 파열이 또 어이구. 됐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남자친구가 이 남성을 넘어뜨리고 이제 발로 등을 눌러서 이제 제압을 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또 삼산 경찰서 관계자는 이 CCTV 확인 결과 단순 제압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 폭행을 한 남성도 다쳤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보기엔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폭행을 제압을 넘어서서 그 방위를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공격 행위가 될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힘들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요. 일단 시작은 소위 말하는 묻지마 폭행,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그 행인이 두 사람의 남녀 친구, 연인을 향해서 막 폭행을 저지른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다가 서로 이렇게 폭행이 오고 가게 되고 그러면서 CCTV 찍힌 모습을 보니까 뭐 서로 때리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처음 폭행을 저질렀던 이 가해자도 피해를 당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쌍방 폭행이다라는 그런 경찰의 의견이란 건데 예. 사실 일선 경찰에서 참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의 판례들이 너무 하나로 보기 어려운, 일률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어떤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특히 안 된 사례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대단히 소극적 방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김경훈 변호사 좀 예. 갈라주세요. 예. 이게 사실 말 자체가 정당 방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방어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국가가 해야 합니다. 국가가 형별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권력이 해야죠. 사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40대 남성이 이미 폭행을 가한 다음에 도망가는 것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거든요. 네. 이미 40대 남성의 공격은 끝난 상태죠. 그 이유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너무 정당방위에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우리 형법에는 정당방위뿐만 아니라 정당행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행범을 체포하는 거는 경찰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행범 체포는 정당행위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현행범 체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뭐 정당 방위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행범 체포로서의 정당 행위로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뭐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은 없으니까 기다려봐야겠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서 그 도둑 내사 사건에서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법원에서는 1차 폭행, 2차 폭행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현장에서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21조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 하에서 예. 공포, 경악, 당황, 흥분 상태에서 일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잉하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피해자들이 지금 부평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은 1차 폭행, 이제부터는 정당 행위 혹은 이제부터는 2차적인 행동.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네, 그럴 수 부분들을 좀 법조에서도 이 해석함에 있어서 예. 조금 그런 피해자적 입장, 야간의 특수성, 그리고 공격 당하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공격을 당했는데 예.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지 어렵죠.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네. 이제 법원이 사실 너무 합리적으로 아무 일이 없었던 평온한 상태에서 발생했을 때 그럴 때 그 어떤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서 실제 굉장히 당혹스럽고 황당한 사건에 처한 사람의 입장을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거는 지적하신 대로 네. 법원이 진짜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네. 예. 예. 이례적으로 정당 방위를 인정받은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남주 작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 딸을 지키려고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에 대한 판결인데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예. 이 세입자인 이 씨가 집에서 보이는 그 네. 딸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지 어허. 않느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예. 이에 이제 놀라서 딸이 이제 아빠를 부르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그 아버지께서 나와서 이제 죽도를 휘둘렀죠. 예. 그래서 그 세입자 이 씨도 때리고 그리고 이 씨를 막아주는 이 씨의 어머니도 때리고 어허. 했지만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김기영 변호사 어때요? 이 경우는 상당히 또 폭넓게 적극적으로 정당 방위 인정을 해줬네요.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은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경계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오늘 좀 이거를 시청자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문제는 죽도를 때린 것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실제 그렇죠. 재판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데 내심원 7명 중에 4명은 정당하다 이 정도면 아. 그래서 정당방위 인정했고 예. 3분은 과하다.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불가벌적 네. 과잉방위에 해당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결론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딸이 건장하고 술에 취한 38세 남성한테 어떤 당하고 있었으니까 네. 아버지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네. 다른 면에서는 이 아버지가 2층 주택의 집 주인이었고요. 그리고 딸을 공격했던 남자는 사실 그 2층 주택의 2층에 사는 세입자였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네. 평소에 원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술에 취해서 약간 행패를 부리는 그런 성격이 강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1층과 2층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이 갑자기 죽도로 때리는 것이 정당하냐,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배심원 세 분은 아니다라고 예.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예, 이게 예.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이게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김기영 변호사, 우리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신데요. 이 사례마다 달라지는 그 정당방위 판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진땀을 빼고 계십니다. 아유, 사실 그쵸? 헷갈리고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저도. 예, 예. 왜냐하면 그만큼 매 사건마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원도 사실은 어떤 뭐 일률적인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같은 공식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를 보고서 또 가해자 피해자 간의 관계와 그 당시 심리, 그 당시 상황을 다 보셔야 될 테니까. 네. 근데 이거를 딱 정리된 짧은 기사로만 접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원도 그렇지만 법조계에서 좀 국민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네. 정당방위가 얼마나 힘든지 이걸 어떤 요건으로 어떻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를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이런 소통을 좀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박남주 작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래서 이 헌법줄게 세법다오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유, 예. 정답이네요. 명답입니다. 네, 그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정당방위는 꼭 필요한 법 논리이고요. 또 무척 합리적인 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아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또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법 줄게 세법다오는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서 정당방위 적용 범위를 넓혀줄 것을 제안합니다. 네, 정당방위에 대한 촌철살인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남주 작가. 네, 우리나라의 정당 방위가 국민으로부터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역시 있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니까요. 예. 김기영 변호사. 네, 정당방위는 양날의 칼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세상에서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정당방위가 지나치게 인정되는 곳에서 하는 것도 참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날의 칼. 오늘 헌법 줄게 세법다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